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트벤테. 트벤테는 4-2-3-2를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구사하는 팀이다. 전방의 볼프스빈켈은 노련한 포스트 플레이와 문전에서의 결정력으로 중심축 역할을 해내며 후방 빌드업의 종착점 역할을 한다. 브로츠는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침투와 볼 간수 능력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경기 내내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상대를 교란한다. 제루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전진 패스를 찔러주는 플레이메이커로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 핵심 연결고리다. 트벤테는 홈에서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는데 강점을 보이며 공격 전환 속도와 세밀한 침투 패턴이 매우 날카롭다.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는 리그 최하위 18위에 머무르며 이번 시즌 최악의 수비 조직을 노출하고 있다. 쿨레노비치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공격을 전개하지만 팀 전체 빌드업이 끊기면 단독 플레이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반 기스트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수비 가담이 느려 팀 전체 밸런스를 해친다. 브룬스는 중원에서 패스를 조율하려 하지만 전방으로의 볼 전달이 자주 차단되며 공수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벌어져 세컨드 볼을 쉽게 내주고 측면 뒷공간을 상대 윙어들에게 반복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원정 경기에서는 조직력이 더욱 흔들리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붕괴가 두드러진다. 토킹 코멘트. 트벤테는 홈에서 특유의 점유율 기반 전술과 빠른 전환을 앞세워 상대를 압박할 것이다. 볼프스빈켈은 문전에서 공을 지켜내며 이선 자원들의 침투를 지원하고 로츠와 제루키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날카로운 패턴 플레이를 완성한다. 특히 제루키의 중원 전진 패스와 로치의 연계 플레이는 헤라클레스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진 공간을 공략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헤라클레스는 시즌 내내 수비 집중력 문제와 측면 뒷공간 노출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 트벤테의 공격 루트를 쉽게 제어하기 어렵다. 쿨레노비치와 반 기스트가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빌드업 단절과 낮은 전환 속도 때문에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기는 힘들어 보인다. 결국 홈에서 전술 완성도와 공격 패턴이 훨씬 날카로운 트벤테가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트벤테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우디네세. 우디네세는 3-5-2 형태를 기반으로 수비 라인을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깊게 내리고 공간을 최소화하는 전형적인 보수적 운영을 선호한다. 중앙에서 이게르 브라보가 볼 배급을 책임지며 데이비스는 순간적인 탈압박과 전환 패스를 통해 빠른 역습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 칼스트렘은 측면에서 묵직한 커버와 역습 가담을 동시에 수행하며 수비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존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리고 결정력 면에서 한 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홈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과감한 전진보다는 신중한 볼 순환을 통해 실점을 피하려는 운영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 칼리아리. 칼리아리는 4-3-1-2 시스템을 활용해 중원 숫자를 강화하며 전방보다는 수비 안정감을 우선시한다. 보렐리는 제공권과 버티는 힘을 통해 역습의 타겟 역할을 수행하지만 파괴적인 돌파력보다는 버티고 연기하는 쪽에 가깝다. 폴로룬쇼는 미드필드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빠른 전환을 돕지만 팀 전술 자체가 과감하지 않다. 에스포지토는 세컨드 볼 대응과 이선 침투 능력을 지니고 있으나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칠 때 공간을 찾는 데 한계가 드러난다. 전술적 운영은 철저히 안정적이며 수비 가담이 빠르고 라인을 깊게 내린 상태에서 역습 한두 번으로 찬스를 노리는 형태다. 토킹 코멘트. 우디네세와 칼리아리는 모두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최우선으로 삼는 팀이다. 우디네세는 3-5-2의 안정된 블록을 형성하며 중원에서 볼을 돌리며 실점을 피하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칼리아리 역시 4-3-1-2를 활용해 미드필드를 두텁게 가져가며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형태를 유지할 것이다. 양팀 모두 수비 라인을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깊게 내린 상태에서 전후반 내내 안정적으로 공간을 지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빠른 역습보다는 루즈한 빌드업과 제한적인 찬스 교환 속에 시간이 흘러갈 공산이 크다. 결국 두 팀 모두 안정지향적인 전술 성향이 겹치며 득점이 적은 루즈한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라베스. 알라베스는 4-4-1을 기반으로 두 줄 수비와 빠른 역습을 결합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토니 마르티네스는 포스트 플레이와 문전 마무리 감각을 모두 갖춘 스트라이커지만 상대가 강한 압박을 펼칠 때 볼 간수력이 떨어진다. 존 구리드는 박스 투 박스 움직임으로 중원을 넓히고 패스 옵션을 만든다. 안토니오 블랑코는 전환 시 첫 패스를 안정적으로 넣어주지만 강한 압박과 템포 변화를 동시에 당할 때 탈압박이 흔들리는 약점이 있다. 알라베스는 홈에서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실점 억제를 시도하겠지만 측면과 미드필드 사이 간격이 벌어질 때 빠른 템포 전개에 당황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특히 교체 타이밍이 늦어 후반 중반 이후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세컨드 볼 경합에서 밀리며 경기 주도권을 쉽게 내줄 수 있다.
엘체. 엘체는 3-4-1-2로 전환 속도와 전방 침투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라파미르는 제공권과 연계 모두에 강점을 가진 전형적인 파워 스트라이커로 볼을 받아내고 뒤로 내주는 연계에서 팀의 공격 흐름을 안정시킨다. 그가 전방에서 버티면 이선 자원이 올라오며 세컨드 볼을 활용해 빠르게 박스로 침투할 수 있다. 로드리고 멘도자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진 패스를 책임지며 템포를 끌어올리고 전방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도 탈압박과 창의적 패스로 경로를 열어준다. 헤르만 발레라는 윙백 역할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 돌파와 수비 전환을 모두 수행하며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만든다. 이번 시즌 엘체는 라파미르 영입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전방 화력이 강화되었고 멘도자의 활약으로 중원도 안정적이다. 또한 벤치 자원 활용이 유연해 후반에도 공격 템포를 유지하거나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교체 카드 우위를 지니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안정적인 두 줄 수비와 빠른 전환을 앞세운 홈팀과 템포 변화를 무기로 삼은 원정팀의 대결이다. 알라베스는 마르티네스의 포스트 플레이와 구리디 블랑코의 연계로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에 라인이 쉽게 벌어지는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엘체는 라파미르의 피지컬 버티기와 멘도자의 정교한 전진 패스로 전방을 활발히 공략하며 발레라가 측면 폭을 넓혀 박스 침투 경로를 다양하게 만든다. 그래서 알라베스가 블록을 유지해도 빠른 전환과 이선의 세컨드런이 박스 안을 흔들 수 있고 후반 교체 카드 싸움에서도 엘체가 우위를 점한다. 또한 시즌 초반 돌풍으로 리그 4위까지 올라있는 상승세는 심리적 자신감을 더해준다. 결국 템포 변화와 전환 속도, 교체 자원 활용까지 종합하면 원정팀 엘체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라베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페예노르트. 우에다는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 영리하고 제공권 장악력이 뛰어나며 타이밍 좋은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하지무사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며 공격 전환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스타이는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와 중거리 슈팅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전술적 유연성을 갖췄다. 하지만 황인범의 부상 공백은 중원에서 템포를 지휘할 플레이메이커 부재를 의미하며 아메도지치의 퇴장 결장까지 겹치면서 후방 빌드업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유로파리그 아스톤빌라전 직후라 체력적 피로가 극심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유지와 압박 강도가 약해질 위험이 크다. 위트레흐트. 미겔 로드리게스는 스피드와 파워를 동시에 활용해 뒷공간을 공략하며 빠른 전환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블레이크는 중원에서 볼 간수와 템포 조절을 통해 전진 패스를 안정적으로 배급하며 팀 공격의 허리를 지탱한다. 옌센은 박스 근처에서 세밀한 볼 터치와 결정적인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불안과의 유로파리그를 치른 직후라 주력 선수들의 피로가 심각하고 후반전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원 압박 타이밍이 늦어질 경우 점유권을 쉽게 내주며 수세에 몰릴 위험이 있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유럽 대회를 소화한 직후라 체력적 부담이 누적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전술적 완성도와 전방 압박의 강도가 평소보다 크게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페예노르트는 홈에서 전진 압박과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려 하지만 황인범 부재와 아메도지치 이탈이 맞물리며 중원 안정감이 크게 흔들린다. 위트레흐트는 빠른 전환과 뒷공간 침투를 무기로 하지만 체력 저하로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결국 두 팀 모두 결정적인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며 전술적 날카로움이 사라진 채 루즈한 경기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스톤빌라. 아스톤빌라는 4-2-3-1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중원 장악을 우선시한다. 와킨스는 폭발적인 속도와 침투를 무기로 하지만 최근 골 결정력은 다소 기복이 있다. 맥기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후방 빌드업이 흔들릴 때 공격 전개가 답답해진다. 틸레만스는 세밀한 볼 배급 능력을 갖췄으나 상대의 강한 압박에 시야가 제한될 때 존재감이 줄어드는 단점도 드러난다. 홈에서 전개 속도는 빠르지만 상대가 두 줄 수비를 형성하면 공간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멀리. 멀리 역시 4-2-3-2를 사용하며 안정적이고 수비 지향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한다. 포스터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빠른 전환을 지원하지만 마무리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하다. 앤서니는 전방 압박과 순간 돌파로 변화를 주지만 지원이 늦어 단독 돌파에 그칠 때가 많다. 컬레는 빌드업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과감한 전진 패스가 부족해 공격 템포가 쉽게 느려진다. 벌리는 원정에서 라인을 낮추고 블록을 두텁게 형성해 상대 공격을 견디며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팀이다. 토킹 코멘트. 아스톤빌라는 홈에서 점유율을 쥐고 주도권을 잡겠지만 벌리의 견고한 수비 블록을 흔들어내기엔 창의성이 부족하다. 최근 와킨스의 골 결정력이 흔들리고 틸레만스의 전진 패스도 상대 압박에 자주 막히며 답답한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 벌리는 안정된 두 줄 수비와 빠른 전환으로 대응하며 경기 흐름을 끊을 수 있는 팀이다. 양팀 모두 수비 안정과 역습 타이밍에 집중하며 과감한 공격 전개를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술적 보수성과 공격 전개 난조가 맞물리며 득점이 제한될 흐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양팀 모두 쉽게 균형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루즈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버튼. 에버튼은 4-2-3-2를 기반으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전개를 시도한다. 전방의 베투는 묵직한 피지컬과 포스트 플레이를 바탕으로 볼을 지켜내며 이선 침투를 돕는다. 측면의 그릴리쉬는 터치라인을 따라 폭넓게 움직이며 빠른 드리블 돌파와 컷백으로 박스 안을 공략한다. 중앙의 듀스버리 홀은 전환 패스와 템포 조율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후방 빌드업과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연결한다. 하지만 에버튼의 공격 패턴은 그릴리쉬의 측면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교체 자원에서 경기 양상을 뒤집을 만한 파괴력이 부족하다. 크리스탈 팰리스.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을 활용하며 견고한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노린다. 전방의 마테타는 피지컬과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며 이선과의 연계를 통해 결정적 슈팅 찬스를 만든다.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는 사르는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와 빠른 템포의 원투 패스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중앙의 휴즈는 빌드업과 전환 패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공격의 템포를 유연하게 조절한다. 그러나 팰리스 역시 마테타, 사르 중심의 빠른 연계 외에는 공격 플랜이 제한적이고 교체 자원에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 전술의 단조로움이 두드러진다. 에버튼은 그릴리쉬의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 외에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렵고 베투가 볼을 지켜내더라도 이선의 마무리 완성도는 들쑥날쑥하다. 크리스탈 팰리스도 마테타와 사리의 빠른 원투 패스 외에 창의적인 공격 루트가 부족하며 휴즈의 전환 패스 역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파괴력은 제한적이다. 교체 자원에서도 반전 카드가 부재하기 때문에 경기 후반에도 전술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중원에서 볼을 돌리는 루즈한 템포가 길어지며 득점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승부를 가르기 힘든 균형 상태가 장시간 유지될 경기로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뉴캐슬. 뉴캐슬은 4-3-3을 기반으로 높은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추구한다. 엘랑가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뒷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빠른 템포 전환의 핵심이 된다. 판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마무리와 연계를 동시에 담당하며 세밀한 침투 패턴을 자주 보여준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템포 조율을 담당하지만 유럽 대회와 리그를 병행하며 체력 부담이 큰 상태다. 뉴캐슬은 보통 홈에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이번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직후라 후반 체력 저하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다. 노팅엄. 노팅엄은 4-2-3-2를 활용하며 안정적인 수비 전환과 빠른 측면 역습을 노린다. 우드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공중볼에서 우위를 점하며 세컨드볼 연결에 강점이 있다. 허드슨 오도이는 측면 돌파와 컷백으로 활로를 열며 개인 돌파 능력이 위협적이다. 깁스 화이트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전진볼 운반을 통해 공격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그러나 유로파리그를 소화한 직후라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둔해지고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체력 고갈이 가장 큰 변수다. 뉴캐슬은 챔피언스리그 직후라 전방 압박의 강도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고 노팅엄 또한 유로파리그 원정 이후 회복이 충분치 않아 측면 역습의 날카로움이 떨어질 수 있다. 양팀 모두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을 내주며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쪽이 완전히 주도권을 줄 만큼 에너지 우위가 크지 않다. 공격 전환의 날카로움이 둔화되고 체력 부담이 전술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점유와 압박이 서로 무너져도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는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울버햄튼. 스트란드 라르센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팀의 빌드업 속도가 더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아리아스는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량과 크로스로 위협을 만들지만 공격 전환 속도가 느려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주앙 고메스는 중원에서 수비 가담과 볼 회수에 집중하지만 전방으로 볼을 운반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라 공격 전개가 단조롭다.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6라운드까지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하며 리그 최하위권으로 추락했고 전술적 응집력과 자신감 모두 무너진 상태다. 특히 세컨드 볼 처리와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의 빠른 공격 전개에 쉽게 흔들리고 쓰리백 간격이 벌어지며 위험 지역을 자주 내준다. 브라이튼. 웰백은 박스 안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을 겸비해 순간적으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위협적이다. 미토마는 측면 돌파와 드리블 돌파 능력이 리그 최정 상급이며 1대1 상황에서 쉽게 수비를 벗겨내며 기회를 창출한다. 오라일리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미토마와의 연계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브라이트는 미토마를 축으로 한 전방 전개가 활발하고 좌우 폭을 넓히며 상대 수비를 흔든 뒤 박스 안으로 날카로운 침투를 넣는 공격 패턴이 정교하다. 또한 높은 점유율과 빠른 전환 플레이로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며 뒷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토킹 코멘트. 울버햄튼은 시즌 초반부터 전술적 응집력 붕괴와 부진한 성적에 시달리고 있다. 쓰리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의 빠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브라이튼은 미토마를 중심으로 측면 돌파와 빠른 템포 전개를 활용하며 수비 라인을 넓게 벌려 상대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무기를 갖추고 있다. 웰백과 오라일리의 연계 플레이도 울버햄튼의 느린 전환과 공간 방어를 파고들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울버햄튼이 이번 경기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란 사실상 어렵고 브라이튼이 안정된 점유율과 날카로운 측면 공략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울버햄튼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볼로냐 볼로냐는 4-2-3-2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점유와 전방 압박을 동시에 가동한다. 임모빌레는 최전방에서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과 문전 침투 타이밍이 탁월하며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들어낸다. 오르솔리니는 하프스페이스와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날카로운 크로스와 컷인 슈팅으로 위협을 가한다. 오드가르드는 이 선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패스 타이밍과 공간 활용 능력으로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만든다. 특히 볼로냐는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로 날카롭게 궤적을 그린 뒤 런닝 점프로 세컨드 헤더를 노리는 세밀한 패턴이 강력하다. 홈에서 이런 세트피스 패턴이 한두 번만 통하면 초반부터 분위기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피사 피사는 3-4-3을 유지하지만 전반적으로 전력 차이가 뚜렷하다. 마이스터는 이 선에서 전진 패스와 간결한 볼 운반을 하지만 압박이 강해질수록 효율이 떨어진다. 트라모니는 활동량이 풍부하지만 공수 전환 시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마리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높이를 제공하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기동력과 압박 저항력이 아쉽다. 수비 라인은 압박에 취약해 전환 속도가 느리고 볼로냐의 빠른 템포를 감당하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된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전력 차이와 세트피스 활용도가 결정적이다. 볼로냐는 홈에서 점유와 전방 압박을 모두 구사하며 임모빌레가 뒷공간을 파고들어 상대 라인을 끊임없이 흔든다. 오르솔리니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유연하게 활용해 크로스와 컷백을 동시에 공급하며 오드가르드는 템포를 안정시켜 공격의 리듬을 주도한다. 특히 볼로냐의 코너킥 니어 포스트 공략 패턴은 이번 경기에서도 가장 큰 득점 루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피사는 전력적으로 뒤처지고 수비 라인이 압박에 쉽게 무너지는 약점을 안고 있어 볼로냐의 템포를 버티기 어렵다. 결국 홈에서의 에너지와 세트피스 완성도를 기반으로 볼로냐가 경기를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로냐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 모이스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침투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흔들며 빠른 마무리 감각으로 박스 안에서 위협을 만든다. 구드문드소는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이 선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하고 공간이 열리면 직접 마무리까지 가져간다. 파지올리는 볼 전개와 템포 조율에 능하며 빌드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지만 체력 소모가 큰 일정 속에서 후반 집중력 저하가 우려된다. 피오렌티나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하지만 최근 빡빡한 일정 탓에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수비 전환 속도가 둔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체력 부담이 가중되면 공격 템포가 무뎌지고 세밀한 패턴 플레이가 무너질 수 있다. AS 로마 퍼거스는 미드필드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며 중원 에너지의 핵심이다. 엘 샤라위는 측면에서의 속도와 컷인 돌파로 위협을 가하며 결정적인 순간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마니코네는 볼 간수 능력과 압박 저항력이 뛰어나지만 과부하된 일정 탓에 후반 집중력이 흔들릴 수 있다. AS 로마는 전통적으로 탄탄한 수비 조직과 역습 전개가 강점이지만 이번 일정 소화로 인해 수비 집중력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후반 들어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빠른 전환 상황에서 공간을 내주는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피오렌티나와 AS 로마 모두 유럽 대회를 치른 직후라 체력적 부담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피오렌티나는 점유율을 통한 빌드업과 측면 전개가 강점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AS 로마 역시 수비 집중력이 경기 후반 떨어지며 공간을 내줄 위험이 커진다. 결국 두 팀 모두 전술적 완성도를 90분 내내 유지하기 어렵고 체력 저하로 공격 템포가 둔화될 수 있다. 양팀이 서로를 확실히 제압하지 못한 채 루즈하고 조심스러운 경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옹은 4-2-3-1 전형으로 볼 점유를 통해 중원부터 경기를 장악하는 스타일을 선호한다. 미카우타제는 전방에서 몸을 활용해 라인을 고정하고 세컨드 볼을 만들어내는 역할에 강점이 있다. 슐츠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컷백으로 공격의 폭을 넓히며 순간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테스만은 중원에서 정교한 킥 능력과 세트피스 퀄리티로 차별화된다. 특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얻어낸 프리킥 상황마다 날카로운 직접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할 수 있다. 팀 전체적으로 패스 전개 속도가 빠르며 중원과 이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공격 리듬이 매끄럽다. 수비진은 볼 점유를 통한 템포 조율로 불필요한 압박을 피해 안정감을 유지한다. 툴루즈는 3-4-3으로 전환과 측면 활용을 기반으로 한 역습을 노린다. 마그리는 좌측에서 드리블 돌파를 통해 찬스를 만들지만 수비 가담이 늦어 공간을 남길 때가 있다. 보우는 공격 전개에서 볼 운반과 순간적인 찬스 메이킹 능력이 있지만
압박을 받으면 쉽게 공을 잃을 수 있다. 소우원은 전방 압박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결정력에서 기복이 있고 경기 내내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종종 나온다. 수비 라인은 300임에도 빌드업 압박에 약하며 볼 전개가 막히면 전방으로의 연결이 급격히 끊어진다. 불펜에 해당하는 후반 교체 카드벤치 자원도 결정적 변화를 만들 힘이 부족해 경기 후반 추격 능력이 제한적이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리옹이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리옹은 테스만의 정교한 킥 능력과 세트피스 한 방으로 흐름을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다.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방까지 빠르게 볼을 배급할 수 있어 툴루즈의 압박을 벗기 용이하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프리킥을 얻어낼 때마다 테스만의 결정적 한 방이 경기 양상을 바꿀 수 있다. 미카우타제와 슐츠의 연계는 툴루즈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며 전방 공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툴루즈는 300구조가 빌드업 압박에 약하고 역습 루트가 단조로워 리옹의 볼점 위에 쉽게 끌려갈 수 있다. 수비 전환이 늦어질 경우 세컨드 볼을 내주며 박스 근처에서 파울을 허용할 위험도 커진다. 결국 경기 주도권, 세트피스 위협, 중원 장악력에서 우위를 가진 리옹이 홈에서 승리할 그림이 그려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옹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데미로비치는 피지컬을 앞세워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고 침투 타이밍이 날카로워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든다. 볼테마드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기민하며 세밀한 패스와 결정적인 슈팅으로 마무리 능력이 돋보인다. 루엘링은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볼키핑을 통해 전방에서 활로를 개척하고 볼테마드와의 원투 패스로 박스 안을 흔드는 데 강점을 가진다. 특히 볼테마드와 루엘링이 주고받는 2대1 패스 전개는 상대 3백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루트다. 슈투트가르트는 홈에서 높은 점유율과 빠른 템포 전환을 기반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패턴 공격을 시도한다. 하이덴하임. 지부지바제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동시에 수행하며 전방에서 버티는 힘이 강하다. 레오시엔자는 측면 돌파와 컷백으로 공격 루트를 넓히고 빠른 크로스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도우슈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진 패스를 맡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안정적인 탈압박 능력은 부족한 편이다. 하이덴하임의 3백은 라인 유지와 커버링이 불안정해 빠른 원투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자주 흔들린다. 특히 측면 수비가 올라가면 뒷공간이 쉽게 열리고 전환 수비가 늦어 실점 위험이 크다. 토킹 코멘트. 슈투트가르트는 홈에서 빠른 볼 순환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며 공격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린다. 볼테마드와 르웰링이 만들어내는 2대1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는 하이덴하임의 느슨한 3백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하이덴하임은 지부지바제와 레오시엔자의 전방 움직임을 통해 역습을 노리겠지만 중원에서 도우시가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이 쉽게 끊길 수 있다. 또한 수비 전환이 늦어지는 약점 때문에 슈투트가르트의 빠른 패턴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다. 결국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전술적 주도권을 쥐고 하이덴하임의 수비 라인을 계속 압박하며 결정적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슈투트가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세비야. 세비야는 4-2-3-1에서 더블 볼란치로 1차 안정감을 확보한 뒤 사이드 풀백을 활용해 폭을 넓히는 구조를 선호한다. 이삭 로메로는 박스 안 침투각을 잘 잡아 세컨드 볼 대응과 압박 트리거에서 존재감을 보인다. 알폰 곤잘레스는 전환 국면에서 짧고 빠른 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강한 하프 스페이스 압박을 받으면 전개 속도가 둔화되는 약점이 있다. 바르가스는 측면 추진력으로 전진하는 유형이나 상대가 라인을 유연하게 스위칭하면 1대1 매치업에서 고립되는 구간이 발생한다. 그래서 블록을 낮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중원과 최전방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가 끊기며 슈팅 볼륨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난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4-2-3-1에서 점유율을 통해 템포를 통제하고 오른쪽 측면에 레반도프스키 페란 토레스 페드리를 의도적으로 집중시키는 설계를 반복한다. 이 오른쪽 오버로드로 상대 수비 라인을 한쪽으로 끌어당긴 뒤 곧바로 반대 측면의 라민 야말에게 방향을 전환해 1대1 아이솔레이션을 만든다. 야말은 첫 터치 이후 가속과 공간 각도 조절이 뛰어나 풀백을 등지고도 드리블각을 열어 슈팅이나 컷백을 연결한다. 레반도프스키는 센터백을 고정해 미스매치를 유도하고 페란 토레스는 폭을 넓혀 수비를 늘어뜨리며 페드리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타이밍 패스로 전환해 스위치를 누른다. 때문에 수비가 오른쪽 쏠림을 보이는 순간 반대편 아이솔레이션이 곧바로 찬스로 이어지는 농구식 전술 해법이 완성된다. 그리고 후반에는 세비야의 체력 저하로 사이드 1대1 저항력이 더 약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토킹 코멘트. 경기 초반 바르셀로나는 오른쪽으로 상대 시선을 묶어두고 그래서 반대편 야말에게 전환하는 백사이드 스위치 빈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세비야가 라인을 내리면 박스 내에서 로메로의 마무리 루트를 만들 수 있으나 반면에 중원 전개 속도가 떨어지면 역압박 회복이 늦어져 두 번째 전환에 취약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비야가 측면 더블팀으로 야말을 봉쇄하면 중앙이 비면서 레반도프스키의 박스 점유가 강화되고 세컨드볼 실점 위험이 커진다. 결국 오른쪽 오버로드 반대편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전술 체인이 끊기지 않는 한 바르셀로나가 점유 템포 결정력에서 우위를 누적시킬 시나리오다. 후반 교체 타이밍에서는 신선한 윙 자원을 투입해
1대1 압박을 계속 갱신하면 세비야의 풀백 라인이 버티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세비야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크마르. 알크마르는 4, 2, 3, 1 전술을 기반으로 양쪽 풀백과 윙포워드를 동시에 활용해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팀이다. 페럿은 전방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세밀한 라인 브레이킹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사디크는 측면 돌파와 컷인 플레이가 날카롭고 풀백과 유기적인 연계로 상대 윙백을 수적으로 압도한다. 미나스는 이선에서 전진 패스와 박스 근처의 세밀한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 결정적인 킬 패스를 제공해준다. 알크마르는 특히 홈에서 볼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측면을 지배하는 공격 구조를 자주 보여준다. 텔스타. 텔스타는 3-4-3 전술을 활용하지만 측면 공간에 윙백 한 명만 배치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해틀리는 빠른 돌파와 박스 침투를 시도하지만 지원이 부족할 때 쉽게 고립된다. 브라우어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돕지만 압박을 받을 때 전진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로세는 전방에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팀 전체 전개가 느릴 때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특히 텔스타는 수비 전환 시 측면 지원이 늦어지고 윙백 혼자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해 수적 열세를 자주 허용한다. 이 약점은 풀백 윙포워드가 동시에 올라오는 팀을 상대로 쉽게 노출된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의 핵심은 측면 숫자 싸움이다. 알크마르는 풀백과 윙포워드를 동시에 배치해 양쪽 측면에서 2대1 수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디크가 돌파와 컷신으로 상대 윙백을 끌어내고 페럿과 미난스가 그 공간을 파고들면 텔스타 수비는 쉽게 붕괴될 것이다. 미난스는 볼 점유율을 유지하며 전방으로 정교한 패스를 공급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사디크와 페럿은 측면, 중앙을 넘나들며 결정적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 텔스타는 윙백 단독 수비 구조가 한계라 알크마르의 양측면 2인 협공을 막기 어렵고 수적 열세가 누적될수록 수비 라인이 벌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크마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르하브르. 르하브르는 4, 1, 4, 1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과 미드필드 장악을 우선시하며 중앙 밀집도를 높인다. 사마타는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움직임으로 전방의 기점 역할을 하지만 폭발적인 돌파와 공간 침투력은 제한적이다. 두쿠레는 박스 투박스 성향으로 중거리 슈팅과 압박 회피 능력을 갖췄지만 강한 몸싸움과 템포 전환에 흔들릴 때가 있다. 케츠타는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와 크로스로 공격 활로를 열지만 높은 레벨의 수비를 상대로는 위력 유지가 쉽지 않다. 수비 라인은 기본적으로 촘촘히 유지되지만 전환 수비 시 간격이 벌어지면 측면 돌파에 취약해진다. 특히 강한 피지컬을 앞세운 윙어를 상대로 1대1 대응이 흔들리면 커버가 늦어지고 박스 안수적 분리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두 번째 볼 대응이 늦을 때 실점 리스크가 발생하며 후반 체력 저하 시 조직력이 급격히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스타드렌. 스타드렌은 3, 5, 1을 기반으로 윙백과 이선이 넓은 폭을 활용해 공격을 전개한다. 요르단 국가대표 무사 알타마리는 육중한 피지컬을 앞세운 드리블 패턴으로 상대 풀백을 밀어내며 박스 깊숙이 파고든다. 타마리는 볼을 보호하면서 전진하는 힘이 뛰어나고 순간, 가속으로 수비 라인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블라는 폭발적인 돌파와 컷백 능력이 탁월하며 좁은 공간에서도 1대1 상황을 만들어내고 찬스를 창출한다. 론지에는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볼 백업과 세컨드 볼 회수에 능해 경기 리듬을 완전히 주도할 수 있다. 후방 빌드업은 안정적이어서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나고 필요할 때는 직선적인 롱패스로 전방 전환 속도를 높인다. 특히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윙백의 오버래핑이 맞물릴 때 공격의 폭발력이 크게 강화된다. 교체 자원의 활용도 안정적이며 후반에도 전진 패스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 관리가 강점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측면 돌파와 피지컬 우위를 활용한 전진 플레이가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르하브르는 중앙 압축을 유지해 수비 라인을 보호하려 하지만 강한 피지컬 돌파를 앞세운 공격수에게는 흔들릴 여지가 크다. 무사 알타마리는 육중한 피지컬을 기반으로 한 드리블 패턴으로 포백을 직접 돌파할 수 있고 블라의 폭발적 측면 침투와 컷백이 추가 압박을 준다. 그래서 르하브르는 간격을 좁혀도 측면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스타드레는 템포 변화를 능숙하게 가져가며 세컨드 볼과 전환 상황을 지배할 수 있고 후방 빌드업이 안정적이어서 압박을 쉽게 벗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하브르가 초반 강한 압박으로 버티려 할 수 있으나 후반 체력 저하와 수비 전환 지연이 결정적 약점이 될 것이다. 결국 피지컬과 전환 속도, 그리고 폭발적인 측면 돌파를 앞세운 스타드렌이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르하브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S 모나코. 포백 시스템을 기반으로 양쪽 측면에 풀백과 윙포워드를 동시에 배치해 2대1 수적 우위를 형성한다. 이 구조는 측면에서 연속적인 패스를 이어가며 크로스와 컷백을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상대 윙백 뒤 공간을 정교하게 공략한다. 발로구는 박스 안에서 한 박자 빠른 움직임과 정확한 마무리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순간적으로 라인을 붕괴시키는 침투가 날카롭다.
미나미노는 하프스페이스와 이선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며 볼 운반과 전환 속도를 끌어올려 공격 템포를 유지한다. 골로비는 중원에서 패스의 리듬을 조율하며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전진 패스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돋보인다. 특히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 속에서도 빠른 사이드 전환과 크로스 패턴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며 상대 수비를 넓히고 약한 지점을 파고든다. 니스 3백 전술을 활용해 양쪽 측면에 윙백을 배치하지만 전진 시 생기는 뒷공간이 취약하다. 케빈 카를로스는 제공권과 타깃형 플레이로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만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다. 보가는 드리블 돌파와 순간적인 탈압박으로 사이드를 흔들지만 지원이 늦을 경우 고립되어 효율이 떨어진다. 부다위는 측면에서 수비 가담과 전진을 동시에 시도하지만 빌드업 속도가 다소 느리고 전환 국면에서 쉽게 압박에 갇힌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윙백이 복귀 속도를 잃어 측면 커버가 지연되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중원과 수비가 단절된다. 이런 구조적 한계 때문에 강팀을 상대로는 전개 속도가 늦어지고 롱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난다. 토킹 코멘트. 이번 맞대결은 측면 숫자, 싸움과 포메이션 상성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모나코는 포백 기반의 풀백 윙포워드 조합을 활용해 양쪽에서 지속적으로 2대1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수적 우위는 니스 윙백이 전진했을 때 생기는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하게 하며 발로군의 박스 침투와 미나미노 골로빈의 유연한 연계가 위협적인 마무리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니스는 3백 구조에서 윙백이 올라가면 커버가 늦어지고 전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 모나코의 압박에 갇혀 롱볼 의존도가 높아진다. 게다가 후반 체력 저하 시 측면 복귀가 늦어지는 약점까지 겹치면 홈팀이 넓어진 공간을 활용해 경기 흐름을 끝까지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포메이션 상성 측면 수적 우위 전환 속도에서 모두 우위를 가진 모나코가 홈에서 경기를 주도할 그림이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모나코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 스트라스부르는 3-4-3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과 빌드업을 통해 경기를 지배한다. 파니첼리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안정적인 볼 배급과 전진 패스로 공격 전개를 주도한다. 파이스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해 박스 안으로 침투하며 세밀한 움직임과 슈팅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다. 엘 무라베는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와 마무리를 모두 수행하며 수비 라인을 흔들고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자원이다. 팀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지치게 하면서도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다양한 슈팅 루트를 설계할 수 있는 전술적 완성도가 높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구사하며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주려는 경향이 강하다. 앙제. 앙제는 3-5-2를 활용해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뒤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실리형 팀이다. 체리프는 속도를 활용한 직선 돌파와 공간 침투에 강점이 있으나 볼 소유 기반 전개에서는 한계를 드러낸다. 르폴은 미드필드에서 간결한 패스를 이어가지만 템포를 주도하거나 넓은 시야를 발휘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벨크dim은 제공권 싸움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빌드업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해 공격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앙제는 볼 점유율이 낮아질수록 박스 접근 빈도가 떨어지고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수비 블록 유지가 흔들리고 라인 간격이 벌어져 실점 위험이 커진다. 토킹 코멘트. 스트라스부르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전술적 완성도 모두에서 앙제를 크게 앞서 있다. 파니첼리가 중원에서 볼 순환과 전진 패스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면 파이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어 박스 내 슈팅 기회를 다수 창출할 수 있다. 엘 브라베의 마무리가 더해지면 스트라스부르는 홈에서 경기 템포를 완전히 지배하며 다양한 득점 루트를 설계할 수 있다. 또한 볼 점유율을 장악할 수 있는 팀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더 많은 슈팅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트라스부르는 초반부터 득점 기대치를 높일 수 있다. 반면 앙제는 수비적으로 버티며 역습을 노리겠지만 점유율을 내주는 순간 중원 빌드업이 끊기며 전개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겹치면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역습 효율까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력, 점유율, 전술 완성도와 경기 흐름 모두에서 스트라스부르가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트라스부르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렌트퍼드. 브렌트퍼드는 4-2-3-1 구조를 유지하며 홈에서 강한 저항을 시도하고 있다. 티아고는 이선에서 전방 침투와 볼 배급을 동시에 담당하며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샤드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린 돌파와 컷백으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지만 결정력과 마무리에서 다소 기복이 있다. 담스고르는 중원에서 넓은 시야로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브렌트퍼드의 포백 수비진은 파이널 서드 근처에서 공간 관리가 불안해 상대의 빠른 대각선 침투를 제어하지 못하는 약점을 보인다. 수비 전환 시 간격이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열어주기 때문에 강팀을 상대로 실점 위험이 높다. 맨시티. 맨시티는 4-1-4-1 전술을 기반으로 경기 전체를 주도한다. 홀란드는 폭발적인 피니시 능력과 문전 장악력으로 언제든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도쿠는 왼쪽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빠른 컷신을 통해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고 후방 빌드업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무엇보다 베르나르두 실바는 메잘라 형태의 전형적인 움직임을 통해 중앙에서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든 뒤 홀란드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한다. 이러한 대각선 침투 패턴은 브렌트퍼드의 느슨한 공간 관리와 수비 전환 약점을 정면으로 파고들 수 있다. 맨시티는 점유율과 템포를 완벽히 통제하면서 필요할 때 한 박자 빠른 전개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토킹 코멘트. 브렌트퍼드는 홈에서 저항을 시도하겠지만 수비 간격 관리와 하프 스페이스 제어 능력이 떨어진다. 티아고와 샤데가 역습의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강팀의 빠른 침투를 막아내기 어렵다. 반면 맨시티는 베르나르두 실바의 메잘라, 무브먼트와 홀란드의 압도적인 마무리를 앞세워 브렌트퍼드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다. 도쿠의 측면 돌파와 빠른 전환 플레이까지 가세하면 브렌트퍼드 수비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개개인의 퀄리티 모두에서 맨시티가 우위에 있으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브렌트퍼드가 홈에서 버티려 해도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렌트퍼드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함부르크. 함부르크는 3-4-3 전술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공격으로 상대를 흔드는 팀이다. 퀘니히스데르퍼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박스 침투 능력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노리며 결정적 찬스를 만든다. 르싱 렐레시트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진 패스를 책임지며 템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공격의 중심을 잡아준다. 렘베르크는 유연한 움직임과 날카로운 슈팅으로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마무리를 제공하며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빠르게 반응해 추가 기회를 만들어낸다. 특히 함부르크는 홈에서 전방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고 측면 돌파와 중원 장악력을 동시에 발휘해 경기를 지배한다. 마인츠. 마인츠는 3-4-3을 유지하지만 최근 일정이 매우 빡빡하다. 컨퍼런스 리그에서 오모니아를 상대로 원정을 다녀온 직후 며칠 쉬지도 못한 채 이번 라운드를 맞이해 체력 부담이 극심하다. 시브는 전방에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지원이 끊길 때 고립되며 네벨은 볼 전개를 돕지만 체력 저하 시 전진 패스의 질이 떨어진다. 아미리는 중원에서 전술 지능을 보여주지만 체력적 한계가 드러날 경우 압박 회피와 템포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다. 주전 미드필더 이재성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고 핵심 수비수 코어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면서 수비 라인의 안정감까지 크게 약화됐다. 전술적으로도 체력 방전 속에서 압박 유지가 어렵고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며 실점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체력 싸움과 전술 완성도가 승패를 가를 핵심이다. 함부르크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흔들며 퀘니히스데르퍼의 뒷공간 침투와 렘베르크의 마무리가 날카롭게 살아나고 있다. 러싱 렐레시트가 중원에서 볼 점유를 안정시키며 템포를 주도하면 마인츠의 수적 대응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마인츠는 오모니아전 이후 며칠 쉬지 못한 강행군으로 체력이 크게 소모됐고 이재성 코어의 부재로 전력 공백까지 발생했다. 전방과 중원의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 함부르크가 볼 점유율과 경기 흐름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며 다수의 슈팅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 구도는 함부르크가 홈에서 체력적 우위와 전술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함부르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리. 나폴리는 4-1-4-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공수 전환 속도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세밀한 연계가 강점이다. 호일루는 제공권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폴리타노와 대 브라이너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정밀한 패스와 빠른 원투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특히 대 브라이너의 전진 패스와 전환 속도는 하프 스페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폴리타노의 측면 돌파와 컷백 패턴은 상대 박스 안을 흔들 수 있는 핵심 무기다. 최근 나폴리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도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크로스와 컷백으로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공격 전개는 상대가 블록을 내릴수록 더욱 위협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제노아. 제노아는 4-2-3-2를 유지하지만 전술적 안정감이 크게 떨어져 있다. 로렌초 콜롬보가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모두 시도하지만 지원이 부족하고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져 공격이 끊기는 장면이 많다. 그른베크와 스탄치우는 중원에서 간헐적으로 전환을 시도하지만 빌드업 속도가 느리고 후방 수비 라인의 커버가 불안정하다. 특히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수비가 동시에 무너질 때 빠른 컷백이나 세밀한 연계에 취약한 모습을 자주 노출한다. 수비 전환 시 압박이 느슨해지고 공간을 넓게 내주면서 상대에게 연속적인 박스 침투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나폴리는 폴리타노와 대 브라이너의 세밀한 하프 스페이스 공략 능력으로 경기의 템포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노아는 강등권에서 허덕이며 수비 조직이 흔들리고 측면 커버와 하프 스페이스 통제가 모두 불안정하다. 나폴리가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공격 전개를 펼칠 때 제노아는 속수무책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이루어질 연계와 컷백 패턴은 제노아의 약점을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결정적 무기다. 그리고 홈에서의 나폴리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빌드업 스위칭으로 상대를 흔들며 빠르게 주도권을 가져오는 팀이다. 체력과 집중력에서 밀리는 제노아가
이를 버티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나폴리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파뇰.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후방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운반하며 빌드업 첫 단계를 책임지고 전방으로 정확한 전진 패스를 공급해 공격의 템포를 조율한다. 하비 푸아도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드리블 돌파와 컷백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공간이 열리면 직접 마무리까지 시도할 수 있다. 페페 밀라는 중원에서 템포를 읽으며 세컨볼 회수와 전방 지향적인 패스로 전환 속도를 높인다. 최근 에스파뇰은 촘촘한 수비 블록과 짧은 패스 연계, 그리고 빠른 역습 전환을 결합해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체력적 이점을 활용해 초반부터 압박을 가하고 상대 라인이 무너질 때까지 꾸준히 전방 템포를 유지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이번 라운드 역시 휴식 이점을 10분 활용해 경기 초중반부터 높은 강도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티스. 에르난데스는 제공권과 박스 안 마무리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지원각이 부족할 때 고립되는 장면이 잦아진다. 로드리고 리켈메는 볼 운반과 드리블 돌파를 통해 공격 템포를 높이지만 체력 부담이 커질수록 폭발력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로셀소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지만 압박을 받으면 볼 손실이 잦아지고 전개가 끊기기 쉽다. 베티스는 루도 고레츠와의 유로파리그 일정을 소화한 지 며칠 만에 이번 경기를 치르며 체력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스코의 부상 이탈까지 겹치면서 빌드업 안정성과 공격 전개 속도가 떨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복귀와 수비 리커버리 속도가 크게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완성도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이 빠진 채 강행군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은 이번 원정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에스파뇰은 홈에서 충분한 휴식으로 체력을 충전한 상태에서 촘촘한 수비 블록과 빠른 전환을 결합해 경기를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의 안정적인 빌드업과 하비 푸아도의 폭넓은 움직임이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이어주며 페페 밀라는 중원에서 전환 속도를 유지하며 세컨볼을 장악한다. 이러한 구조는 상대가 체력적으로 밀릴 때 더욱 위력을 발휘하며 후반 들어 템포를 끌어올리며 경기를 마무리 짓는 힘으로 이어진다. 반면 베티스는 유럽 대항전 일정으로 인한 체력 부담과 회복 시간 부족으로 정상적인 전술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에르난데스와 리켈메가 공격에서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지면 위협이 반감되고 로 셀소마저 압박에 묶이면 빌드업이 쉽게 끊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군 속 전술 유연성이 떨어지는 베티스가 홈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에스파뇰을 상대로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경기는 체력과 전개 템포, 그리고 전술적 응집력에서 앞선 에스파뇰이 경기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스파뇰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 기본 틀은 4-1-4-1로 안정적 빌드업을 전개하며 홈에서는 경기 주도권을 주는 힘이 매우 강하다. 미켈 오야르사발은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감각과 전방 연계 능력이 뛰어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플레이를 자주 만든다. 쿠보 타케우사는 일본 대표팀 에이스답게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찢어버리는 폭발적인 드리블과 순간 스피드로 위협을 가한다. 그가 측면을 파고들어 찬스를 만들면 오야르사발이 최종 마무리에서 결정력을 발휘하며 공격이 완성된다. 베냐트 투리엔테스는 중원에서 볼 순환과 전진 패스를 조율하며 전환 템포를 끌어올린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가 배가 되고 점유율과 패스 속도를 통해 상대를 가두며 경기를 지배하는 힘이 두드러진다. 라요. 4-4-1-2를 유지하지만 원정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호르에데 프루토스는 전진 돌파와 크로스 시도로 활로를 만들지만 상대 강한 압박을 만나면 쉽게 고립된다. 이시팔라조는 왼쪽에서 볼 운반과 컷인 슈팅을 시도하지만 점유율이 밀리는 경기에서는 존재감이 크게 줄어든다. 우나이 로페즈는 중원에서 템포를 잡아주지만 강한 전방 압박에 시달리면 안정적 빌드업이 불가능해진다.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의 전진 타이밍과 후방 간격이 불안정해 세컨볼 대응이 느려지고 중원과 후방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그 결과 상대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때 대응 속도가 늦어지고 박스 근처에서 위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토킹 코멘트. 소시에다드는 홈에서 강한 점유와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상대를 자기 진영 깊숙이 몰아넣을 힘이 있다. 특히 쿠보의 하프 스페이스 돌파와 순간적 가속은 라요의 느슨한 간격을 찢어놓을 핵심 변수다. 오야르사발이 쿠보의 침투와 연계해 마무리까지 가져가는 공격 루트는 이미 완성도가 높다. 투리엔테스가 중원에서 템포를 안정시키고 볼을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하면 라요 수비가 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 반면 라요는 원정에서 전개 속도가 늦어지고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 실수가 잦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요가 전진 압박을 시도할 경우 소시에다드는 탈압박 후 빠른 전원으로 박스 근처를 공략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 이 경기의 흐름은 홈팀이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고 전원 속도를 살려 공격 템포를 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소시에다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글라트바흐. 글라트바흐는 4-2-3-2를 유지하지만 전술적 안정감이 무너지고 있다. 타바코비치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며 하크와 슈테거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의 템포를 끌어올린다.
하지만 양풀백의 과감한 오버래핑이 반복되면서 수비 전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라인 복귀가 지연돼 뒷공간을 쉽게 노출한다. 중앙 수비는 순간적인 스피드 대응에 약해 빠른 돌파형 공격수를 상대로 자주 흔들리며 박스 앞에서 패스를 허용해 실점 위기를 자초하는 장면이 많다. 특히 측면 커버가 늦어질 때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고 상대의 컵백 패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위험이 있다.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는 4-2-3-2를 기반으로 유기적인 측면 활용과 빠른 역습 전환에 특화된 팀이다. 그리포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날카로운 컵백으로 상대 풀백 뒤를 무자비하게 공략하며 흘러는 직선 돌파와 크로스 정확도를 통해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에게슈타인은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에서 강점을 보이며 템포를 빠르게 바꿔 상대 수비 라인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능력이 탁월하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볼을 탈취한 뒤 즉각적인 전환과 간결한 패스 흐름으로 상대 수비를 붕괴시키며 공격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측면 침투와 전환 속도 모두 글라트바흐의 구조적 약점을 정조준할 수 있는 전술적 해답을 갖췄다. 토킹 코멘트. 글라트바흐는 높은 풀백 전진과 느린 수비 전환으로 인해 뒷공간을 크게 열어주고 있으며 수비 밸런스가 쉽게 무너진다. 프라이부르크는 그리포와 휠러의 빠른 측면 돌파와 박스 침투, 그리고 에게슈타인의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경기의 흐름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 특히 전환 속도에서의 우위가 두드러지며 글라트바흐가 라인을 올리는 순간마다 위협적인 침투와 컵백 패턴을 통해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측면 전개와 템포 변화를 장악한 프라이부르크가 원정에서도 충분히 주도권을 가져갈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글라트바흐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고 어헤드 이글스. 에드바르드센은 전방에서 폭넓은 움직임과 슈팅 감각이 강점이지만 장거리 원정 이후 체력 부담이 크게 남아있는 상태다. 마가렛은 중원에서 연결고리를 담당하지만 활동량이 감소할 경우 빌드업 안정감이 급격히 떨어진다. 프렘은 후방에서 공을 배급하며 전개를 돕지만 강한 압박과 체력 저하 상황에서는 실수가 잦아지는 단점이 있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4-2-3-1 전술을 기반으로 중원 점유율을 유지하며 전진 패스를 만들어내는 팀이지만 주중 유로파리그 그리스 원정을 다녀오며 장거리 이동과 체력 소모가 컸다. 특히 장시간 비행과 빠듯한 일정 속에서 선수들의 활동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전술적 집중력 또한 저하될 수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후방 빌드업에 느려진 템포와 중원 압박 대응이 가장 큰 불안 요소로 꼽힌다. 네이메헌. 오가와는 최전방에서 민첩한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강점이 있다. 체리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방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하는 플레이메이커다. 프로퍼는 후방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제공하면서도 빌드업의 시작점 역할을 한다. 네이메어는 3-4-3 전술을 활용해 측면에서 폭넓게 공격을 전개하며 빠른 전환과 높은 위치의 윙백을 통해 상대를 흔든다. 특히 전방 압박 후 빠른 침투를 통해 무너진 공간을 공략하는 데 능하며 체력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라 후반전에도 속도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상대가 피로 누적으로 템포를 잃을 때 더욱 날카롭게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 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토킹 코멘트. 고 어헤드 이글스는 주중 유로파리그 원정으로 인해 선수단 전원이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돌아왔다. 특히 중원에서의 압박 회피와 후방 빌드업 안정감이 피로 누적 시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네이메어는 신선한 컨디션과 3-4-3 전술을 기반으로 한 빠른 전환과 침투 패턴으로 경기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다. 오가와의 민첩한 침투와 체리의 날카로운 패스가고 어헤드 이글스의 무거워진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상성과 체력 상황을 종합했을 때 네이메온이 원정에서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고 어헤드 이글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유벤투스. 유벤투스는 3-4-3을 기반으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전진을 주도한다. 전방의 데이비드는 박스 안에서 움직임과 연계에 능하며 한 번의 패스를 받아 결정적 슈팅각을 만들 수 있다. 측면의 일디즈는 터치라인을 파고들며 빠른 드리블과 컵백으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유도하고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중앙의 로카텔리는 빌드업 전개와 템포 조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탈압박 후 전진 패스로 공격의 속도를 만들어낸다. 다만 유벤투스는 일디즈를 중심으로 한 측면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 외에 다양한 공격 패턴이 부족하고 교체 자원의 공격력 강화 폭도 제한적이다. AC 밀란. AC밀란은 3-5-1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중원 점유와 빠른 전개를 노린다. 전방의 히메네스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와 연계 모두 가능하지만 주로 빠른 패스 연계에 의존하는 움직임을 선호한다. 측면 및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는 풀리식은 드리블 돌파와 속도감 있는 원투 패스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중앙의 모드리치는 템포 조율과 전환 패스의 핵심이며 필요할 때 전방으로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AC 밀란 역시 히메네스와 풀리식을 활용한 빠른 2대1 연계 외에는 공격 플랜이 제한적이고 교체 자원이 경기 흐름을 바꿀 만큼의 파괴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적으로 단조로움이 뚜렷하다. 유벤투스는 일디즈가 터치라인에서 돌파 후 하프 스페이스로 진입해 데이비드에게 슈팅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 외 대안이 적다. 로카텔리가 템포를 조율하더라도 공격 루트가 한정적이어서 상대 수비를 완전히 흔들기 어렵다. AC밀란 역시 플리식과 히메네스의 빠른 2대1 연계로 박스를 파고드는 형태 외에 다양한 공격 패턴이 부재하다. 모드리치의 전환 패스가 살아나도 상대가 라인을 낮추면 변화를 만들기 쉽지 않고 교체 카드에서도 전술적 폭발력이 부족하다. 양팀 모두 공격 플랜이 제한적이고 중원에서 볼만 돌리다 템포가 루즈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밀집된 중원 싸움 속에서 결정적 찬스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승부를 가르기 힘든 경기 양상이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릴. 최근 릴은 4-2-3-2를 기반으로 점유와 빌드업을 병행하지만 후방 안정감이 흔들리고 있다. 지루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포스트업을 통해 세컨볼 기회를 만들어내며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는 힘이 여전하다. 펠릭스 코레이아는 하프스페이스 돌파와 볼 캐리 능력으로 수비 간격을 흔들어주며 역습 시 빠른 방향 전환을 주도한다. 하랄소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려 크로스와 컷백을 시도하며 공격의 폭을 넓힌다. 하지만 릴의 포백은 전후 이동이 느리고 하프스페이스를 커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상대가 미드라인을 흔들어 포켓 공간을 만들 때 그 틈을 닫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중원 보호막이 뚫리고 2차 압박이 무너진 뒤 실점 위험이 커진다. 파리 생제르맹. 파리는 4-3-3을 중심으로 현대 축구 트렌드를 가장 잘 구현하는 팀 중 하나다. 중앙에 파비안 루이스가 앵커맨처럼 좌우로 넓게 스윙 패스를 전개해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든다. 이 과정에서 수비 라인이 벌어지며 발생하는 포켓 공간은 파리의 핵심 공격 통로다. 덴벨레는 폭발적 가속과 절묘한 볼 컨트롤로 그 포켓 공간을 파고들어 찬스를 만든다. 바르콜라는 순간적 방향 전환과 1대1 돌파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 슈팅까지 연결한다. 루이스가 템포를 조율해 볼 순환을 안정시킬 때 파리는 점유율과 속도를 모두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릴의 느린 포백은 라인 유지가 어렵고 전방 압박도 쉽게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환 속도가 한 박자 늦어지는 순간 파리는 곧바로 침투 타이밍을 잡아내며 득점 기회를 완성한다. 토킹 코멘트. 파리는 루이스의 스윙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조합으로 릴의 포백을 흔들어낼 준비가 완벽하다. 포켓 공간을 파고드는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움직임은 한 번의 패스로 결정적 장면을 만들 수 있다. 릴은 지루를 활용한 포스트업과 코레이아 하랄손의 측면 전개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파리의 전방 압박을 뚫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 2홈에서 점유를 시도할 경우 파리의 빠른 전환과 속도전은 더욱 위협적으로 변할 것이다. 후반부 체력 하락과 간격 붕괴가 겹치면 릴 수비는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술적 디테일과 컨디션 격차가 맞부딪힐 때 파리가 더 높은 기대값을 가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릴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셀타비고. 쓰리백을 기반으로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볼 순환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다. 파블로 듀라는 좌측에서 드리블과 컷백으로 찬스를 만드는 유형이지만 볼을 잃은 뒤 수비 전환 속도가 다소 늦다. 이아고 아스파스는 하프스페이스에서 마무리와 키패스를 겸하며 팀 공격의 최종 열쇠지만 압박이 집중될 때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일라익스 모리바는 전진 패스와 볼 간수 능력이 뛰어나지만 상대 압박이 거세질 때 탈압박 속도가 떨어지며 템포 유지가 어렵다. 쓰리백의 간격 유지가 흔들리는 순간 하프스페이스와 뒷공간이 쉽게 열리며 상대의 변칙적 공격 전환에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에이티 마드리드. 4-4-2를 기본 틀로 하지만 최근 그리즈만을 펄스나인으로 중앙에 세운 뒤 필요에 따라 측면으로 이동시켜 인버티드 형태로 안으로 파고드는 변칙 전술을 가동 중이다. 이 전술은 수비 라인에 막힌 기준을 혼란에 빠뜨리며 하프 스페이스를 무너뜨린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빠르게 바꿔 전진 패스를 뿌리고 세컨드 볼 확보와 전방 지배를 동시에 담당한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전방 압박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 빌드업을 제압하며 탈압박을 늦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또한 아틀레티코는 볼을 탈취한 직후 빠른 전환으로 박스 근처까지 직선적으로 접근해 마무리 속도를 높인다. 그리즈만의 변칙적 움직임과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이 결합되면 셀타비고 3백은 쉽게 균열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셀타비고는 볼을 오래 소유하며 경기를 풀고자 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중원 템포가 급격히 무너지고 전진 패스 루트가 차단된다. 그리고 3백은 상대 공격수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간격 유지가 쉽지 않으며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이 연속적으로 열릴 위험이 있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즈만은 펄스나인으로 중앙을 점유하다가 필요하면 측면으로 빠져 인버티드 형태로 안쪽을 찌르며 수비를 흔든다. 파블로 바리오스가 전진 패스를 통해 템포를 빠르게 전환하면 아틀레티코는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어 박스 근처까지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전방 압박은 셀타비고의 느린 탈압박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 볼을 아틀레티코가 쉽게 회수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셀타비고가 수비적으로 후퇴하게 만들고 결국 주도권을 내줄 위험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셀타비고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